잘 가고 있지? 지금 거의 다 왔어. 너 진짜 잘하고 와라. 진짜 진짜? 너가 나 낳았니? 왜 이래 엄마같이. 야, 그런 남자 찾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 나이에 자기 사무실 차려서 일하는데 게다가 강남에서 세무사면 돈 진짜 많이 번대. 유부녀 아니었음 내가 나갔어 이년아. 나도 벌 만큼 벌거든. 그러니까 너보다 더 버는 남자 기가 막히게 물어다 줬잖아. 만나서 비혼주의니 뭐니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만 좋은 시간 보낸다고 하고 와. 너 이 남자 놓치면 진짜 후회한다. 알았다. 다 왔어. 이따 연락해. 연락하지 마. 둘이 놀라니까. 대박.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봐. 세무사 맞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 원래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자기 관리도 잘하는 거래. 가기 전에는 그렇게 싫은 티 내더니 요년 봐라. 아니, 대화도 나눠보니까 말도 꽤 잘 통하고 사람이 보기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 뭐뭐 했어? 밥 먹고 커피 먹고? 아니, 밥 먹고 바로 술. 근처에 진짜 분위기 좋은 데가 있더라고. 지금 같이 있어? 뭐래? 엄마한테 전화 왔다고 나 데려다 주고 갔어. 아쉽네. 다음엔 꼭 다음날 연락 주길 바래. 미쳤나봐 진짜. 혜정씨 잘 들어갔어요? 네, 데려다 주신 덕분에 빨리 도착했네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부모님 연락인데 당연히 가보셔야죠. 일은 잘 해결됐어요? 네. 오늘은 제가 너무 아쉬워서 혹시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만나실래요? 네네. 혹시 화요일, 목요일 언제가 편하세요? 목요일이 좋겠네요. 네, 그럼 그때 더 재밌게 놀아요, 우리? 네. 자기야, 많이 놀랬지? 엄마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뭐 하는 걸 어려워하셔서 은행 일이라 급하다고 생각하셔서 들어오셨나 봐. 아니야.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셔서 놀란 것뿐이지. 괜찮아. 그런데 부모님이랑 비밀번호를 다 공유하고 그래? 원래 그런가? 그런 집들 많지 않나? 어차피 바로 옆집이라 언제든지 들어오시라고 다 알려드리긴 했어. 다음에는 우리 둘이 있을 땐 노크하거나 벨 눌러달라고 말씀드릴게. 아무래도 그게 좋겠다. 우리가 저녁 먹은 거 치우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혹시 모르니까 노크만이라도 부탁드려줘.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니도 놀라셨을 텐데 잘 달래드려. 집에 도착하면 연락 줘. 알았어. 혜정씨, 나 수찬이 엄마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수찬이한테 연락처 알려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어제는 놀랐을 텐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급한 일이 있으셨다고 오빠한테 들었어요. 일이 잘 해결되셔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고맙고. 그런데 우리 수찬이랑 만난 지는 이제 200일도 안 되지 않았어요? 네네.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그런데 벌써 서로 집에 놀러 다니고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안 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나야 수찬이가 워낙 믿음직스러우니 내비둔다만.
낡아진 부모 마음은 안 그럴 것 같아서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네. 어쨌든 다음에는 놀러 오면 우리 집도 들르고 해요. 밥도 같이 먹고 가면 좋잖아. 네, 감사합니다. 남친이랑 놀 때 써라. 뭐야, 고맙다. 나 다음 달에 한국에 잠깐 들어갈 것 같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행기 티켓 예약하면 알려줄게. 오키. 형부는 좀 더 늦게 한국 들어갈 것 같고 나 먼저 들어가 있으려고. 너가 남친이 생겼다니 내가 안 가볼 수가 없구나. 참나. 한번 만나볼래? 뭘 물어보니? 당연히 만나야지. 어디서 뭐 하는 집안에서 난 놈인가 잘 따져봐야 할 거다냐. 집안 얘기 들먹이면 우리는 내세울 게 없잖아. 그 집 식구들은 고아라고 이미 생각할걸? 그렇게 생각하는 집안이면 네가 뻥 차버려.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지. 그리고 너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하여튼 그딴 소리 하면 그냥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차버려. 알았지? 알았어. 일단 9월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아마 9월 중순쯤 가서 한 달 정도 있을지도 몰라. 알았어. 정해지면 연락 줘. 오야. 자기야, 오늘 언니 만나서 어땠어? 너무 좋았어. 정말 좋은 분 같더라고. 자기 언니니까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기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둘이서만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다 언니가 챙겨줘서 그렇지.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언니처럼 나중에 미국 변리사 쪽으로 알아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 미국으로 간다고? 나는? 아직 정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나도 생각해줘야지. 나는 너랑 정말 진지하게 만나는 건데. 아니야, 그런 계획 없어. 그냥 가볍게 생각만 해본 거였어. 미안해. 그런 거라면 됐어. 미국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끼리 앞으로 잘 살 생각만 하자. 뭐야 그게. 아가, 오늘 수천이네 들렀다 갔니? 아, 네네. 잠깐 전해줄 거 있어서 퇴근하는 길에 들렀어요. 그랬구나. 온 김에 우리 집에도 들러서 저녁 먹고 가지 그랬어. 그러고 싶었는데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야 해서 정말 물건만 전해주고 바로 다시 왔어요. 정말 잠깐 들렀다 갔나 보네. 그래, 일 열심히 하고 일할 때 하더라도 몸 잘 챙기면서 해. 네, 어머니. 그리고 잠깐 들르더라도 인사는 꼭 하고 가거라.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꼬박꼬박 해야 하는 거야. 더군다나 오고 가는 거 다 보이는데 인사를 안 하고 가면 도리가 아니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턴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 뭐냐? 박혜정! 인스타 뭐야? 뭐긴 뭐야. 프로포즈지. 이쁘게 만난다 싶었는데 세상에, 저기 엄청 비싼 호텔 아니야? 저 장미꽃이며 풍선이며 오빠가 다 꾸몄대? 친구들 불러서 같이 했대. 귀엽지? 좋겠다. 나는 꽃다발 하나가 전부였는데. 야, 너 그때 엄청 좋아했으면서 무슨? 그리고 너네 남편 너 끔찍이 아끼는데 뭐가 부럽긴. 그래도 나도 뭔가 그런 럭셔리한 프로포즈 받아보고 싶다. 헤이. 그리고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야. 아마 오빠가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긴 들을걸? 어머니 돈 많이 쓰는 거 싫어하시거든. 어머니가 인스타를 안 하셔서 다행이지. 나도 살짝 눈치 보여. 너 너무 그렇게 어머니 말 듣지 마. 연애할 때는 고분고분 넘어가도 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지만 결혼하면 다르다? 그리고 너네 예비 시어머니 꽤나 간섭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오히려 엄마 같고 좋던데? 내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오히려 챙겨주는 느낌이라서 좋더라고. 너가 그렇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결혼 축하해. 자세한 건 만나서 들어야겠으니까 얼른 한 보자. 그래, 알았어. 예, 아가? 네, 어머니. 오늘 드레스 보러 가니? 네네. 그때 알아봤던 곳 중에 한 3군데만 추려서 오늘 다 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 그런데 결혼 준비하는데 왜 미리 연락을 안 했니? 저번 주에 찾아뵙고 말씀드린 게 다인데요. 너 월급날이 언제라고 했지? 매월 10일이요. 땡땡은행 땡땡 다시 땡땡땡 다시 땡땡땡 다시 땡땡. 한숙희. 앞으로 이 계좌로 다달이 용돈 보내면 된다. 지금부터요? 그래. 네가 딱 봐도 혼수나 폐물은 실하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지 않니? 어차피 결혼하면 매달 줄 거 미리 결혼 전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고 줘라. 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 10일이 마침 다음 주구나. 아예 자동이체를 걸어놓든가 하고 오늘 드레스 잘 골라오너라. 네 어머니. 예 아가. 네 어머니. 용돈 제대로 입금한 거 맞니? 왜요? 잘 확인하고 넣어드렸는데. 혹시 핸드폰으로 확인하기 어려우세요? 아니 지금 딱 100만 원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맞니? 아 네네 100만 원 입금되셨을 거예요. 이해야. 너도 수찬이도 돈을 적게 버는 애들이 아닌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맞다고 생각하니? 다른 집은 500씩도 받고 그런단다. 그래도 내가 네 사정 잘 아니까 다달이 300씩만 붙이거라. 네? 300만 원이요? 저 어머니 제가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300만 원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벌지는 못해요. 집세랑 각종 유지비, 식비, 보험 등 내다 보면 100만 원이 한계치예요. 어차피 결혼하면 수찬이네 집에 들어와 살 거 아니니? 그러면 너한테 돈 나갈 일이 어디 있다고 300만 원을 못 써? 지금 애미한테 쓰는 돈이 아까운 거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도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른이 이만큼 봐줬으면 너도 거기에 따라와 주는 게 있어야지. 어쩜 하나부터 10까지 네 사정에만 맞춰주길 바라는구나. 어른이 얘기할 땐 그냥 네 하고 그 말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어머니 저 이제 피팅하러 들어가 봐야 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자기야, 화 많이 났어? 미안해. 내가 화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잖아. 오빠가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그냥 내내 하고 있으면 어떡해? 엄마가 당장 화가 나셨으니까 일단은 잠재우려고 그런 거지. 엄마 화 풀리면 그때 잘 말씀드려 볼게. 우리가 둘이 합쳐서 몇 억씩 버는 것도 아닌데 다달이 300만 원이면 너무하잖아. 내가 용돈을 드리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시니까 그런 거라고.
그런데 내가 돈만 밝히는 애라면서 굳이 드레스샵까지 따라오셔서 혼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오빠는 어머니가 요구하는 게 무리하다고 생각 안 해? 다 맞다고 생각해?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잘 맞춰 나가야지. 앞으로 자기야. 너 아직도 입금 안 했니? 네? 내가 저번에 잘 알아듣게 타일러 것만 그렇게 좋게 말했는데도 아직 입금을 안 했어? 어머니, 오빠랑 얘기 안 해보셨어요? 무슨 얘기? 그날 너가 사람들 많은 데서 어찌나 나를 무시하던지 아주 다시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르는데 어쩜 너는 연락 한 번을 안 하니? 제가 언제요? 그날 내내 저한테 소리치신 건 어머님이셨고 전 찍소리 안 했는데요? 어른이 얘기하는데 그럼 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무시하는 거지 뭐니? 내가 언제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 거니? 하여간 이래서 부모 없이 큰 애들은 기본 가정교육조차 안 되어 있으니 원. 내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거두어 키워보려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고집만 세서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부모 없이 컸다니요. 저희 부모님 제가 고2 때 돌아가셨어요. 가정교육 운운하실 거 없고 제가 어머니께 못해드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네가 하나하나 말대꾸 하는 게 그게 가정교육 잘 받은 애의 행동이니? 애가 어떻게 컸길래 그저 돈 욕심만 가득해서는. 없이 자란다고 다 너처럼 표독스러워지지 않아. 너가 유달리 그 중에서도 고집이 세고 드센 모양이구나. 어머니, 말씀 가려하세요. 우리 수찬이가 뭐가 아까워서 너 같은 것을 만난다는 건지.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키는 대로 하거라. 먼저 간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짓 좀 그만하고. 아니요, 됐습니다. 어머니랑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네요. 저게 끝까지? 엄마, 혜정이한테 또 연락했어요? 너 걔랑 결혼 엎어라. 어디 근본도 없는 기집애 데려와서는 어른이 얘기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애를 뭐가 좋다고 결혼이야 결혼은. 엄마, 혜정이한테 그러지 말라니까. 용돈은 내가 줘도 되잖아요. 됐어. 걔는 앞만 봐도 우리 집안 돈만 보고 달려드는 애 같은데 그만 헤어져라. 다 큰 처녀가 몸뚱아리 함부로 놀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너도 이거 사 똑똑하게 굴란 말이야. 그저 얼굴만 보고 좋다고 달려들지 말고. 무슨 소리야 엄마. 혜정이네 언니랑 형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업한다니까. 근데 뭐 어쨌다고 그러는 거냐? 그게 어쨌다니? 거기서 한 달에 내 연봉만큼 벌고 있다고. 엄마, 실리콘밸리가 어딘지 몰라? 뭐? 아니 그런 얘기는 미리 말해줬어야지. 너는 왜 중요한 얘기는 항상 빼먹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처음 걔네 언니 만났을 때부터 얘기해줬잖아요. 엄마 때문에 이 결혼 파탄 나면 나 진짜 엄마 다신 안 봐. 너 일단 오늘 걔 만나서 화 좀 풀어줘라. 나도 지금 연락하려니까. 예, 아가야? 누구세요? 누구냐니? 너 혜정이 아니니? 맞는데 누구세요? 예,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오려무나. 오늘 시골에서 간장게장 좀 받아왔는데 너 그 반찬 좋아하잖니? 우리 만나서 식사하면서 차근히 얘기 좀 해보자꾸나.
제가요? 왜요? 왜냐니? 가족끼리 어쩌다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그럴 때마다 무썰듯이 쌩 하겠니? 서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또 같이 부대끼고 사는 거지. 너 좋아하는 잡채랑 미역국도 같이 해놓을 테니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해.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오빠한테 안 헷갈리게 분명히 말해놨는데 아직 어머니는 헷갈리시나 봐요? 저 수찬이 오빠랑 결혼 안 해요. 아니, 그럼 지금 식장이랑 다 예약해 놓은 거는 어쩌고? 취소 비용은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연락하지도 마시고요. 예, 그래도 얼굴 좀 보면서 얘기하자. 아이,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됐니? 사과했으니까 너도 이제 마음 풀거라. 어른이 이 정도까지 숙였으면 너도 못 이기는 척 이해하고 다시 와야지. 응? 어른 같은 소리 좋아하시네. 어른같이 굴지도 않고 되도 않는 땡깡 부리다가 노총각 아들 혼삿길 막아서 이제서야 정신 차리셨나 봐요. 저는 앞으로 그쪽 집안 사람들 볼 일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집 모자는 그 이후로도 몇 개월 동안 저한테 끈질기게 연락하며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고 회유해도 제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하더라고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길래 저는 아는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 데이트 폭력 등으로 싹 다 고소해버렸어요. 언니는 그딴 집안이랑 헤어지길 너무 잘했다고 제가 관심 있었던 미국 변리사 자격 취득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아예 미국으로 넘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중으로 아예 언니가 마련해준 미국 집으로 넘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야 누구와 달리 아직 젊고 창창하니 누굴 만나든 그 인간보다는 더 좋은 사람 만나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로 남편과 함께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서방님이 하나 있었는데 확고한 취향과 높은 눈 탓에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3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간신히 하셨죠. 서방님은 의사인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입은 아주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완전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 그렇게까지 의사 며느리가 좋으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영하기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그런 거겠지. 이때까지 눈 높아서 소개팅이며 맞선이며 만나는 여자들마다 죄다 퇴짜 놨잖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 며느리 구하려고 오랫동안 걸렸구나 하면서 엄마가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더라. 어머님 서운한 게 우리랑 같이 여행 가기로 한 것도 죄다 취소하신 거 알아? 동서가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하니까 그럼 취소해야지 하고 바로 날짜 조정하시더라고. 나는 어머님한테 그거 서운한 거 티도 못 내고 속만 끙끙 앓고 있다니까?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리고 동생이 결혼 문제 때문에 많이 속 썩였었는데 이제라도 데리고 가줄 여자 나타나니까 고마운 거지. 그런 것 때문일 거니까 당신도 이 일로 너무 속상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어머님이 앞으로 나는 찬밥 신세로 둘 것 같아서 고민이야. 이때까지는 나한테 첫째 며느리밖에 없다고 하신 분이었는데 나는 같은 식사 자리에 있어도 안중에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죄다 동서한테 주더라고. 그런 거 보면 나도 정말 잘해왔었는데 직업 때문에 이렇게까지 뒤집어지나 하고 속상해. 엄마가 원래 학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 나랑 유럽 여행 갔을 때도 같이 여행 갔던 분들이 나 대학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속여서 얘기하기도 했었고 그때 내가 엄마한테 화 많이 냈었지. 왜 그런 걸로 거짓말하냐고. 아, 어머님이 학벌 컴플렉스 있으시다고 했었지?
근데 어머님 시대에는 학교 다니기 쉽지 않았고 못 배운 게 당연한 시대였잖아. 어머님도 그런 문제로 너무 마음 담아 두지 않으시면 좋을 텐데 말이야. 엄마가 술 마실 때 학벌 얘기 항상 하면서 하는 레파토리가 당신이 딱 말하는 거랑 일치하기는 하네. 당시에는 식모살이 하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던 시절이라고 하셨거든. 어떻게든 나름대로 살아남고 좋은 남편 만나고 우리 형제 키워낸 거가 엄마 보람이라고 하시니까 나도 마음이 많이 짠하긴 하다. 그리고 당신도 엄마가 차별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잘 얘기해 볼게. 당신만 믿을게. 나 어머님한테 정말 잘하는 며느리인 거 알잖아. 당신이나 나나 어머님한테 앞으로 더 잘할까고 하고 있자. 조만간 어머니 생신인데 그때도 신경 써서 선물 준비하자고. 오케이? 알았어. 당신도 참 극성이다. 누가 보면 엄마 딸인 줄 알겠네. 동서, 조만간 어머니 생신인데 선물이라든가 상차림이라든가 생각해 놓은 건 있을까? 동서랑 같이 결정하고 얘기해 보고 싶네. 그리고 가족 행사도 처음이니까 잘 상의해서 치러보면 좋을 것 같아.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얼마든지 물어보고 분위기는 내가 알려줄게. 이걸 어쩌죠? 형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때는 바쁠 것 같아서요. 그때가 언젠 줄 알고 바쁘다는 거야? 어머님 생신이 언제인데? 제가 분명히 알았었는데 요즘 환자도 늘고 논문 준비하느라 너무 바쁘네요.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이미 나이도 많으시고 앞으로 살다 가실 날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상황이잖아. 그런데 동서가 이렇게 빠지고 가족 행사에도 얼굴 안 비치면 많이 서운하실 것 같아.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저야 참석하고 싶은 마음 굴뚝이죠. 그런데 여건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하겠어요. 환자들 돌봐야 되고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정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그래요, 형님. 죄송한 일이지만 형님께서 상 차리는 것부터 저 대신 어머님 챙겨드리는 것까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제가 보답할게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얼굴 한번 비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야? 네. 제가 정말로 시간을 아무리 내려고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저 정말 다음에는 꼭꼭 참여할 테니까 그때로 기회를 미룰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제가 어머님 좋아한다지만 없는 시간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발요, 형님. 어머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서요. 동서가 병원 일 때문에 어머님 생신 때 참여를 못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냥 돈만 붙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이 문제에 허락하셨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 해서요. 당연히 사실이지. 걔가 거짓말할 성격이니? 의사는 원래 정확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다. 그런 사람이 너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나마나 네가 나한테 물을 게 뻔한데 그런 걸로 거짓말하겠냐는 얘기다. 그래도 제가 동서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도 많고 살림이며 상차림이며 알려줘야 할 것들 한둘이 아니거든요. 어머님께서만 괜찮다고 하시면 그냥 동서 어떻게든 시간 내게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환자 살리는 일하는 애 괜히 건들고 심기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다. 걔 컨디션에 따라서 사람 목숨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내 생일이 대수니? 솔직하게 물어보자. 너는 걔 기강을 잡고 싶은 거니? 내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고 싶은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어머님한테 정말로 좋은 마음에 이러는 거예요. 동서가 앞으로 저희 식구로서 자연스럽게 융화되려면 당연히 이런 행사에도 자주 얼굴 비춰야죠.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자꾸 싸고 도시면 버릇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가 생각하는 거를 너보다 곡절은 나이 많은 내가 모를 것 같니? 내가 너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집안의 어른인 것처럼 네가 행세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니? 저는 가족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노는 거를 좋아하고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것도 화목한 방향인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동안 어머님한테 많이 노력했어요. 손주도 안겨드렸고요. 혼전 임신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들한테 네가 족쇄를 채운 거라는 생각은 안 되니?
당시에야 뭐 결혼도 하고 중국집 같이 도울 마누라 생긴 거니까 우리 애한테도 잘 된 거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속이 쓰리더구나. 둘째보다 첫째가 훨씬 더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직업적으로도 꿀릴 거 없는 애잖니. 그러면은 너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애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사고를 쳐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너무 서운하네요. 저요, 어머님이 아프다고 하면 그 먼 길 달려와서 어머님 병간호하던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갑자기 한라봉 드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공수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단지 돈 좀 잘 벌고 의사인 둘째 며느리 생겼다고 저 서운하게 하시는 건가요? 네가 나한테 잘해줬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잘해준 거 하나도 없다. 애시당초 나는 네가 잘한다고 노력을 할 때마다 그게 거슬렸던 사람이야. 우리 아들들이 잘 나가고 성공하려면 좋은 마누라를 만나야 되는 건데 너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잖니. 둘째가 곧 회사 퇴직하게 되면 사업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때 둘째 며느리가 자금도 보태준다고 하더구나. 물론 개원부터 먼저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 마음이 기특하지 않니? 그런데 너는 뭐냐? 동서가 저보다 혼수 더 많이 해왔고 서방님 사업 도와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한테 그동안 해왔던 헌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동서가 어머니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아프다고 할 때 달려오지도 못할 사람이라고요.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아프길 바라는 사람인 것 같구나. 왜 내가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니? 아파서 골골거려야 이제는 속이 시원하겠다. 이 말이니? 내가 아프면 의사인 둘째를 찾지 너를 찾겠냔 말이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동서 싸고 돌고 저한테 화내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셨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한 얘기 다 들었다. 둘째 며느리 걔한테 나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했다면서? 그런 식으로 시모 죽을 날만 계산하고 있는 애한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니? 그걸 그렇게 전달했어요? 저는 동서가 생신에 꼭 참여해서 가족들한테 얼굴 비치고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호소한 것뿐이에요. 어머님 죽는 날 계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못된 며느리 아니라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설마 동서를 더 믿는 건가요? 이제 나는 너라는 사람을 못 믿겠다. 못 믿으니까 닥치고 있거라.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님에게 잘 대해왔기 때문에 저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한 시모였는데 둘째 며느리로서 의사 동서가 들어오게 되자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제대로 박살나버리고 말았죠. 동서 정말 황당하다. 어머님한테 얘기 전한 거 다 들었어. 내가 어머님 죽을 날짜만 계산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해놨더라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저는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서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요. 실제로도 그런 말 하신 거 맞잖아요. 저는 거짓말한 거 아니고요. 사람이 맥락이라는 걸 따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법이야. 나는 동서가 가족 모임이며 어머님 생신이며 참여했으면 하는 좋은 마음의 얘기를 했던 것뿐인데 그 부분은 홀랑 다 날려버리고 어머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는 식으로 내가 말했다고 이야기를 전한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맞잖아요. 저는 어머님한테 100% 사실만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의사가 사람 앞뒤 맥락 자르고 그렇게 전달해도 되는 거야? 앞뒤 맥락도 나름대로 전달드렸어요. 어머님께서 제대로 알아들으셨고 저도 제대로 전달했고요. 형님이 말실수한 걸 가지고 왜 자꾸 절 꼬투리 잡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래, 내가 말실수를 했다고 치자. 근데 내가 말실수를 한 걸 고지고대로 일러바치는 건 잘한 일이야? 어머님한테 내가 말실수한 거를 일러바친 격이잖아. 가족끼리는 뭐든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 가장 우더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한테 전달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럼 내가 동서가 말실수한 일 있거나 행동 잘못한 거 있으면 어머님이며 가족들한테 죄다 떠벌리고 다녀도 된다는 뜻이야? 네. 저는 딱히 잘못 저지를 일은 없고 구린 것도 없거든요.
저는 늘 떳떳한 사람이거든요. 말하는 게 마치 나는 구린 게 있고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처럼 저격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다고 치죠. 그렇다고 쳐? 동서 지금 장난해? 가족들이 동서 의사하고 오냐오냐 해주고 인정해주니까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여기도 사회고 서열이라는 게 있는 집단이야. 기본적인 건 지켜야 하지 않을까? 형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 어머님한테 못 간다고 분명히 허락 맡았다고 전달드렸잖아요. 어머님께서 허락한 일을 형님이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건 서열을 존중하는 행동일까요? 뭐? 동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어머님이 하시는 말 무시하고 동서 오라고 했던 거야? 동서도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곡하게 설득했던 거잖아. 저는 분명히 이유를 말씀드렸고 안 된다고 설명도 드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얘기를 꺼낸다는 건 저를 압박하려는 태도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계급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의사랑 중국집 사장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동서 지금 그 말 내뱉은 거 책임질 수 있어? 형님께서 먼저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 꺼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형님 기분 나쁘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충고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요. 세상에는 계급이라는 게 형님 말씀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게 나이가 많다고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점만 앞으로도 명심해 주시면 좋겠네요. 야, 너 지금 했던 말 가족들 앞에서도 다시 그대로 할 수 있어? 네, 얼마든지 가능한데 제가 바빠서 가족 모임에 참여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이 참여하는 가족 모임이면 제가 자주 못 보게 될 것 같으니까 혹시나 앞으로 제 얼굴 못 보더라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내가 오늘 당신한테 겪은 일 이야기하면 정말 안 믿을 거야. 서방님이랑 결혼한다고 할 때는 마냥 좋은 인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애가 완전 대바라지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재수 씨랑 싸웠어? 왜 아니겠어. 내가 어머니 생신 때 꼭 오라고 하면서 설득한다고 어머님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더니 그거를 와전되게 전한 거 있지? 그래서 어머님도 지금 나 완전 이상한 년으로 오해하고 있으시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야. 재수 씨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던데. 조금 더 얘기해보지 그래?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잖아. 나 속 터지게 당신까지도 그럴 거야? 나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 알겠어, 알겠다고. 일단 진정 좀 하자.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데? 오늘 장사하는데도 영 집중도 못하고 있고. 윗사람 공경을 하라고 했더니 어처구니 없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나보고 계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중국집 사장은 닥치고 있으라잖아. 나이가 많다고 정해지는 게 계급과 서열이 아니라면서 나보고 알아서 쭈그러져 있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참으라는 얘기야? 당신은 열도 안 받아? 내가 재수 씨한테 한번 얘기해볼게. 그럴 사람으로 보이진 않던데 뭔가 오해가 있었겠다 싶어서 그래. 물론 당신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원래 말이라는 게 전하고 전하다 보면 와전이 되기 마련이잖아. 세상에, 속이 터져서 정말. 이 집안에는 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되자 억울하고 미칠 것 같던 저였습니다. 동서는 작정하고 저를 묻으려고 한 것인지 몰라도 제가 없는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이 말 저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것도 모자라 가족들을 몰래 흉보는 사람까지 되어 있었죠. 어머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대화 좀 가능하실까요? 술 많이는 안 드셨죠? 내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도 정신은 말짱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보거라. 우리 첫째 며느리가 무슨 걱정이 있을까? 내가 너 아끼는 건 알고 있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밖에 이런 문제로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 오늘 술도 취해서 기분도 좋은데
얼마든지 들어주마. 남는 게 시간이란다. 동서가 사실 저를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서요. 또 그 얘기냐? 그만하거라.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주셔야죠, 어머님. 저 첫째 며느리고 어머님 이때까지 보필해 오면서 한 번도 실망시켜드린 적 없었잖아요. 적당히 하거라. 내가 너 이런 말 할 때마다 눈빛만 봐도 아주 징글징글하다. 어떻게 애가 틈만 나면 사람을 모략하니? 마음씨를 곱게 써야 세상살이가 편한 법이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게 대해주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도 용서해주는데 또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이며 권모술수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셈이냐? 응? 어머님,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동서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저한테 하는 것들 제가 언젠가는 녹음해 오든지 확실한 증거를 찾아오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저 좀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너 또 이렇게 지긋지긋한 이야기 할 거 알면서도 왜 이쁜 첫째 며느리 하면서 좋은 말 해줬던 건지 아니? 둘째 며느리가 제발 좀 너한테 신경 써달라고 용돈까지 주면서 나한테 사정사정을 하더라. 말은 나쁘게 해도 그럴 마음 절대 아니라면서 너 변호까지 했던 애야. 그런데 그런 애를 두고 또 지금 나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누구냐 말이다. 동서가 정말로 그렇게 했다고요? 왜? 이제는 이시모가 하는 말도 못 믿겠다는 거니? 내가 없는 말이라도 지어낼 줄 알았니? 더 이상은 듣기 싫으니 가거라. 아니다, 내가 가마. 네 얼굴 꼴도 보기 싫다. 어머님! 동서, 난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섭다. 어디까지 내다보고 어머님을 구워 삶은 거야? 어머머, 저는 어머님한테 그냥 좋은 얘기했을 뿐인데요. 됐고,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나 동서한테 할 말이 아주 많으니까. 형님이랑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병원 일 때문에 가뜩이나 바쁜데 자꾸 심란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장사 열심히 하시면서 어머님 잘 돌보시면 좋겠네요. 네가 헛소문 퍼뜨리고 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잖니. 그러니까 왜 가족 행사니 뭐니 하면서 억지로 사람 끌어들이려고 해요? 애당초 하지 마셨어야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노력했을 뿐이고 제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들과 잘 어울리려고 한 건데요. 만약에 돈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용돈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가족 행사라든가 윗사람이니까 내 말 들으라든가 그런 얘기는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나랑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럼 알아들은 걸로 알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형님. 저는 그날로부터 동서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주 연락도 하고 메시지도 보냈지만 묵묵부답인 동서였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터져서 서방님이라든가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지만 바쁘니 그런 게 아니겠냐는 식으로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겠더라고요. 갑갑해하던 저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동서의 얼굴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라도 봐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죠. 즉흥적으로 떠올린 계획이었지만 괜찮다 싶어서 바로 서방님의 집으로 달려간 저는 차를 몰고 이동하려는 동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말하는데 대답 피하고 나 일방적으로 이상한 사람 만드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라고. 형님, 적당히 하셔야죠. 왜 사람 질리게 자꾸 이러세요? 저 바쁘니까 저리 비키세요. 야, 네가 나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너 때문에 내가 요즘 미칠 노릇이라고 하잖아. 잠깐 시간 내는 것도 힘드니? 형님이랑 할 얘기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알겠어요. 지금 그러면 조용히 비키고 앞으로 제 성깔 안 건들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형님 스트레스 안 받게 알아서 이미지 관리 잘해드릴 테니까. 마지막 기회니까 좋게 말할 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예요. 너 정말 사람 열받게 하는 데는 재주가 있구나? 말은 언제부터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기 시작했니? 의사면 사람 무시하고 인생 그따위로 살아도 되는 거니? 너 같은 게 사람 살리는 의사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 네, 형님. 무슨 뜻인지 잘 들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잘 티격태격 해보자고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동 걸게요. 야, 어딜 가? 거기서라고. 뭐래, 등신 같은 년이.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 동서의 차를 뒤쫓아 달렸습니다. 깔깔거리며 차를 몰고 가는 동서의 모습을 보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 대신 어떻게든 망신을 주든 혼쭐을 내줘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곧장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서 동서의 뒤를 밟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동서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오피스텔과 모텔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배가 불뚝 나와 있던 남자가 동서를 마중 나오는가 싶더니 둘이서 팔짱을 끼고 그 길로 모텔로 바로 들어가는 모습에 경악하고 말았죠. 물론 경악과는 별개로 동서의 사진을 확실한 증거로 찍어 남겨 두었고요. 이 충격적인 증거를 폭로하기 위해 그날 밤 가족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따귀부터 후려갈기시더라고요. 야, 돈도 못 버는 년이 의사 며느리한테 요리를 시켜?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요리 한번 시켰다고 따귀부터 날리는 게 무슨 경우인지도 모르겠고요. 아무리 어머님이 술에 취하셨다고 해도 이건 나중에 저한테 사과하실 일이 아닐까요? 너야말로 둘째 며느리한테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 거라. 오늘 걔가 병원 출근하려는데 찾아가서 위험하게 만들었다며. 가족 모임이며 행사며 내가 괜찮다고 하고 상 차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왜 자꾸 걔한테 요리를 시키는지 모르겠구나. 의사라면 손 놀리는 게 생명인데 그런 애한테 요리를 하라고 하는 게 제정신이니? 무릎은 어머님이 저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될걸요? 아무리 사람이 의사면 뭐 하나요?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들 기만하는 인간인데. 이게 또 입으로 사람을 현혹하려고 닥치고 잘못했다고 인정이나 해. 어머님이야말로 이거나 보시라고요. 동서가 모텔에 남자랑 들어가는 사진이에요. 병원 출근한다는 동서가 왜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대낮부터 모텔에 가는데요? 의사가 아니라 꽃뱀이나 술집 여자 아닐까요? 그렇게 몸 팔아서 번 돈으로 어머님한테 환심이나 샀겠죠. 너 이거 대체 어디서 났니? 동서, 아니 그년한테 따지려고 찾아갔다가 도망치길래 쫓아가서 얻은 증거들이에요. 이거 보고도 저만 일방으로 탓하실 거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얼마 뒤 서방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동서의 불륜을 알게 되었답니다. 가족들 앞에 불린 동서는 변명을 늘어놓다가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화류계 여성인 것을 털어놓았죠. 손님들과 매춘 행위를 하면서 의사로서 쓸만한 아이템들을 종종 쓸 때가 있었는데 서방님과의 맞선 자리에서 그것을 언뜻 보이는 바람에 오해를 사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계속하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거라 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하지만 제가 그이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에요. 이번 일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정말 어머님한테 그동안 잘했었잖아요.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거라. 이 요망한 년. 사이좋은 우리 가족 사이 그 새치여로 갈라놓으려 해놓고 기만질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들켜놓고 용서를 해달라? 내가 살다 너 같은 년은 처음 보는구나. 당장 꺼져. 그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저 정말로 해명할 수 있어요. 서방님은 남편이랑 같이 잠깐 얘기하러 나갔어. 네가 저지른 잘못 인정한다면 순순히 꺼지기나 해. 그리고 이때까지 가족들한테 저지른 잘못들 절대 용서할 마음 없으니까 피해자인 척 울고불고 헛짓거리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유종의 미는 거둘 수 있게 해줘야죠. 가족끼리 그래도 정이 있는데. 당장 사라져 이거사. 아니면 내가 죽여놓을 테니까. 아니다. 오늘 죽어봐라. 에라 이 망할 년. 아, 놓으세요. 놓으라고 이 아줌마야. 아, 결국 가족들 앞에서 모든 잘못을 폭로당한 동서. 시어머니에게 따귀를 얻어맞고 머리채가 쥐어뜯기는 것은 물론 집안에서 쫓겨나고 이혼까지 당하고 말았죠. 아무리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저에게 오해가 쌓여 있었다지만 폭언을 한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휘둘렀던 어머님. 저에게 그때의 일이 너무나도 미안하다면서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사과를 하고 있으시답니다. 저야 당연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족들이 모두 속아서 그랬던 것뿐이니 훌훌 털고 넘어가자고 했죠. 이 일로 인해서 서방님은 비록 상심이 큰 상황이지만 다른 가족들은 모두 더 끈끈해진 상황이랍니다.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믿지 않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런 일 뒤로 제 말이라면 껌뻑껌뻑 죽는 사람이 되었고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